네, 광화문에서는 지금 14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탄핵 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새 규합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리는 촛불 집회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 시간 계속해서 이제 집회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명절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첫 집회입니다. 비교적 날씨가 좀 포근했어요. 예. 그전에 집회 때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 13차 집회 때보다는 확실히 광화문 광장에 좀 사람이 많이 모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분명히 12차, 13차 때보다는 조금 많이 모였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인 모습인데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빨리 인용하라. 아니면은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하라. 이런 구호들, 그런 구호들은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오늘 촛불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서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사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전 집회가 왜 여기서 열렸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좀 규탄을 하는 의미입니다. 왜 기각을 했느냐. 규탄하는 의미에서 중앙지법에서 시작을 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이 있습니다. 본사. 거기까지 행진을 하면서 계속 그런 목소리를 좀 이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전 집회에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본 집회 대회에 합류를 해서 늘 그렇듯이 청와대 그리고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면 이렇게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행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화면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인데 꽤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 오니까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일단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촛불 집회 모인 분들 인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건 역시 현재 경찰 측 추산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측 추산 인원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밝힌 인원이 지금까지 지금 12번째 모였거든요. 모인 인원들의 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것만 봐도 오늘 사람이 참 많이 모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눈으로 좀 대충 제가 봐도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남대문로 한국은행 뒤편 이렇게 행진을 쭉 진행을 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분명히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이 평소보다는 좀 많이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였고요. 탄핵 기각을 외치는 오늘 그 모임에서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던 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분과 같은 당의 조원진 의원 그리고 탄핵 변호인단이죠. 서석구 변호사도 참석을 좀 했는데요. 이분들도 오면서 발언대 위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새를 좀 강하게 좀 규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탄핵 기각 목소리와 함께 특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검은 지금 박 대통령을 뇌물죄 당사자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검의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분들 생각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소리나 구호.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분명히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보였거든요. 드문드문. 그래서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이분들이 많이 보인 게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특검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제 좌절됐었죠.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좀 드리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법원이 발부를 해줘도 영장을 발부를 해줘도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고 역시 특검이 그 분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강행을 했지만 좌절이 됐죠. 근데 오늘 촛불 집회 이야기로 잠깐만 넘어가면 촛불 집회 때 나온 이야기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허용을 하라. 이런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제 특검이 좌절이 됐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좌절이 됐지만 이런 여론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금요일에 이런 굵직한 이슈를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토요일에 있는 촛불 집회와 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은 특검이
달성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종친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화두에 좀 올랐습니다. 이 두 명이 좀 화두에 올랐는데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종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우찬규 학고제 화랑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우찬규 대표가 우 전 수석에게 미술품을 판 업체 대표입니다. 이 미술품을 팔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이죠. 좀 뭐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유명할 겁니다. 이 정강의 돈으로 미술품을 사들였느냐 이런 네.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 우창규 대표를 검찰로 불렀고요. 좀 조사를 했는데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아직 미술품 결제 대금이 예. 누구 명의로 진행이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고 만약에 우 전 수석이 회사 돈으로 자기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이게 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갖고 싶어서 가질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예. 목적이 개인 소장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돈을 정강의 돈, 회사 돈으로 썼다면 이건 횡령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이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예. 박채윤 씨가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됐고 특검에 출석해서 좀 조사를 받았는데 이 박채윤 씨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을 비롯해서 뇌물을 좀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안 전 수석이 이 뇌물을 받아서 가방 같은 걸 받아서 뭐 아내에게 줬다 뭐 이런 녹취록도 좀 공개가 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채윤 씨가 뇌물을 줬고 이 뇌물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정부 연구 과제 같은 걸 좀 따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과연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 박 씨가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 한 1시간 정도 됐네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저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응급차에 지금 실려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조사는 이제 뭐 물 건너간 거고 뭐 오늘 일단 조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제 향후 아마 특검은 청와대 윗선이 더 개입을 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조사를 강도 높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는 했지만 앞으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뭐 압수수색 실패는 했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좀 요청을 한 상태지만 이미 뭐 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거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특검이 여기서 힘을 빼거나 압수수색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좀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이 이르면 다음 주쯤에 소환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뭐 국정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네. 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요 정도 사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 이후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